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수다 경계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우선은 저와 함께 시황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그 전에 비트코인 가격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 텐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더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건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들 다양하게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월 20일 보시면은 10만 8천 달러까지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서는 10만 9천 달러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자면요. 요렇게 또 한 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또 다른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 기준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얼마나 상승을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0만 2천 달러 선 나타내면서 비교적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동반 상승을 나와줬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는 또 다양한 시장 관점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도지코인도 그렇고 조금 하락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지금 이제 취임 직전에 다시금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특히나 트럼프 코인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시총 25위로 갑자기 급부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 트럼프 코인 여기 보시면 일주일 동안 435%나 상승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차트 볼게요. 엄청나게 큰 상승률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코인에 관해서도 시장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잡으러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도지코인까지는 잡으러 가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 가지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실망의 매물들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SEC 의장에 관해서는 이제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임시 의장에 마크 우에다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에 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는 20일 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번 임명은 강경 규제 정책을 펼쳐온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의 사퇴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겐슬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또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퇴하면서 임시 의장으로 마크 우에다를 임명을 했습니다. 일단 겐슬러가 사퇴된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SEC의 장기적인 수장을 맡을 인물로 폴 애킨스 전 SEC 커미셔너를 지명했는데 그의 공식 임명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지침 부재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비판을 해왔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임시 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SEC 내부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고 유연한 정책을 주장을 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임명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그런 것들도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조지타운 대학교랑 두크 대학교에서 법학대학원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SEC 합류 전에
패트릭 투미 전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좌관 출신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증권 규제 기관의 고문 등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폴 애킨스가 언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SEC 의장으로 활동할지가 아직은 분명한 상태에서 이분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볼 텐데요. 자, 요게 트럼프 밈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취임 전에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한 이틀 새 430% 가량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다시금 급락의 조정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장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취임 전에 오피셜 트럼프를 발행을 했어요. 본인의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 트럼프 밈코인을 홍보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8배 오르면서 시총이 무려 여러분 12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120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됐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이제 조 단위가 된 거죠. 그리고 부인 멜라니아의 밈코인도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시장의 비판들도 있습니다. 일단 취임을 하루 앞둔 전에는 비트코인도 10만 9천 달러를 돌파하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가 시가총액이 우리 하나로 따지자면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쏠렸다라는 분석인데 일단은 이 밈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도지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또 한 인물의 이야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코인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주의성은 언제나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트럼프 계열사가 유통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 측은 SNS 17일 현지 시간 17일 SNS를 통해서 트럼프 커뮤니티 참여를 하고 트럼프 코인을 획득을 해라라고 하면서 오피셜 트럼프의 출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썰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SNS를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코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해킹 됐다, 안 됐다 이런 걸로 또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해킹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해킹이었다라고 밝히진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트럼프 인수팀 자체에서도 요 건에 관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가 정말 쓴 게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됐고 그리고 트럼프 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트럼프 일가가 NFT와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에 이어서 자체 밈코인까지 출시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리고 가정들이 이렇게 코인 사업을 하는데 그 코인을 이렇게 좀 대놓고 홍보를 하면서 띄운다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굉장히 이제 날선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라고 하는 분까지도 멜라니아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현재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토큰이 급등을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정말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제 지인은 고점에서 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 많이들 사셨을 텐데 이제 또 주가라는 거는 이런 코인 가격이라는 거는 너무 급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토큰이 급등을 하는 사이에 고래들이 118억 개의 도지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트럼프 코인이 올라가면서 도지코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냐 트럼프냐 그럼 이제 트럼프가 더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은 이제 한물 같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도지코인을 고래들은 좀 매집했던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그 당시 48시간 동안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이들이 1억 2,600만 달러의 규모의 도지코인을 대량으로 매집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 분석가의 차트에 따르면은 고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지코인은 18억 3천만 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도지코인 가격 상승을 내다보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처음 취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행정부인 2021년도 당시에도 도지코인이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배 이상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취임 이후에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한다면 도지코인이 아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는 것 같고요. 도지코인의 매집 시점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트럼프 토큰의 급등과 맞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토큰이 이제 하루 동안 24%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19억 달러를 달했을 때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래들이 도지코인의 매집은 이때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을 매도를 했을 때 그 물량들을 조금 담았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코인에 또 수혜를 받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라나 코인인데요. 솔라나 코인도 24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밈 코인이라는 거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의 플랫폼 위에서 이렇게 밈코인들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지코인, 페페코인도 있고 트럼프 코인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밈코인들이 오를 때 솔라나도 같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러한 똑같은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트럼프 코인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가 295달러예요. 근데 295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때는 200달러 선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 BTC에 따르면요. 솔라나가 4시간 단순 이동평균선 강세 신호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다라고 하죠. RSI 지표가 최근에 50에서 60%로 상승해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솔라나가 지금 중요한 지지선은 260달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260달러 선을 잘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시향을 보여드렸지만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사실 솔라나가 260달러를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적인 거, 가격 차트적인 부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나눠보고요. 리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리플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리플이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취임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 하락세에서 반등하면서 24시간 동안 리플이 5%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발췌해왔던 기준으로는 3.25달러에서 리플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이 3달러라고 하는 주요한 지지선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갑자기 거래량이 75%나 급증을 해서 투자자들 역시도 계속되는 리플 코인에 관한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당면한 다음 저항 수준이 3.35달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35달러 선이라고 하는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할 경우에 3.50달러를 다시금 재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50달러가 최근 고점이거든요. 요거를 재도전을 하고 또 올라주게 된다면 리플이 또 다른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또 트럼프와의 또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SNS 사진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금 코인들이 트럼프에 흥하고 또 트럼프에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최근에 악재로 일컬어졌었던 SEC 항소 관련해서도 그러한 악재성 소식이 있었음에도 가격이 잘 방어가 됐고 가격이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리플을 가장 억눌렀었던 SEC 그리고 또 게리 겐슬러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는 그 악재가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리플 코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조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요. 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스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무려 22억 달러의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22억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주간 유입이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 전고점을 뚫었을 때 그리고 뭐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많은 자금 유입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이 되기 직전에 큰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세론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더 큰 상승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 대부분은 뭐 세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반응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상장 지수 상품 ETP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21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34%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볼 필요가 있겠죠. 지역별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20억 달러의 유입으로 가장 큰 수치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이제 암호화폐 자산은 22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20억 달러가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많은 수치, 대부분의 수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 관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사랑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스위스와 캐나다에서도 각각 8,900만 달러와 1,300만 달러의 유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주 19억 달러 유입이 발생해서 연초에 누적 유입액이 27억 달러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최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매주 포지션에는 500만 달러의 소규모 유출이 발생해서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도 공매도 세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매도를 바라봤던 세력들도 암호화폐가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볼 텐데 이제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가격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더리움 쪽으로는 2억 4,600만 달러의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초반에 발생했었던 자금 유출을 만회를 했지만 여전히 유입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유입의 부진함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는 유출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를 겪으면서 유입은 됐지만 그 유입량이 너무나 작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유입액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별로의 유입액이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여기 보시면 1903 그리고 이더리움 246점인데요. 요거를 이제 달러로 이야기를 하자면 2억 4,600만 달러고 그다음에 여기 솔라나도 비교적 양호하게 들어왔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으로의 차이점이 좀 월등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만큼의 유입량을 가져오진 않겠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저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공포 탐욕 지수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 상태로 갈수록 시장이 약간 불장이다라는 걸 일컫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차트잖아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가격과의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실 요렇게 여기까지 시장이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도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탐욕 상태였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탐욕 상태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 찍었을 때도 여기 요 이렇게 색깔 차트를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요렇게 공포 탐욕 상태로 왔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중립의 느낌이에요. 59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 굉장히 온체인 지표 분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러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공포 탐욕 지수가 그렇게까지 높게 치솟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정한 불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열광을 하고 투자자분들도 열광을 하는 그런 또 시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포 탐욕 지수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고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57.7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은 우리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60%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체 유통 자금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비율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옮겨져 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좀 1월 달 부근에 도미넌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준 이후에 알트코인이 가겠다. 그럼 알트코인의 시즌이 조금 더 미뤄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로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본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2월 달에 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석가도 있기는 한데 지금 도미넌스 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확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의 흐름들도 계속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켓캡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전체 시장 규모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을 총합을 한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하락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줄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ETF 넷플로우라고 해가지고 ETF 상으로의 자금 유입 유출을 좀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ETF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은 ETF 플로우랑 이제 커플링의 관계였다가 그 커플링의 관계가 조금 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역상관 관계를 좀 나타내고 있긴 한데 피델리티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유출 유입은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용사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뉴스들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